저는 21살 집짓는 목수 전지소녀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냥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었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그거를 배워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최선이었어요. 제가 원래 잠이 되게 많은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고 공부하다가 한 12시, 1시 정도에 잠들고 다시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또 현장으로 출근하고 이 생활을 한 1년 동안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햇빛이 짱짱해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너무 더우니까 뭘 못하겠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고 안전모에서는 물 뚝뚝 떨어지고 너무 힘든데 근데 지금 버티면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큰 재산이 될지 알아요.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운동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힘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늘리려고 힘을 좀 많이 기르고 있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운동선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개인 코치를 받으면서 벌크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이제 맨몸 운동을 시작했었고 지금도 요즘에는 이제 한창 더 키우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세 교정 받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이론들도 계속 보고 도면 보는 공부라던가 또 제가 한 번 궁금한 거는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사수분들이 작업하는 거 볼 때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거예요? 이제 다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일 끝나고 나서 그거를 혼자서 다시 계산해보고 사수분들이 한 거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거의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학교처럼 선생님들이 공부해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 나왔을 때는 온전히 내가 다 직접 이렇게 따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을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껴서 막 새벽에 이제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서 그래서 혼자 차 끌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거 치수 다시 재보고 거기에서 계산해보고 그때 딱 나와야지 후련해서 집에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건축목공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봤거든요. 한 번은 부재를 잘못 자른 거예요. 한 시험 시작하고 30분 만에 실수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실격인데 차마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게 너무 허무해서 일부러 원래는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끝까지 만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 실격이면 끝까지 만들고 나가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어쨌든 실격이었지만 그 경험이 되게 저한테 큰 도움이 돼서 두 번째 때는 진짜 바로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그것도 한 번 떨어졌던 게 시간 초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더 연습하다 보니까 두 번째 때 이제 땄었고 21채를 지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가 제가 19살 때 아빠가 수술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19살 때여가지고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현장에 못 가고 저 혼자 이제 현장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현장을 꼭 가고 싶어서 혼자 운전을 해서 이제 충주에서 울산까지 도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배웠었던 때예요.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팀장님한테 지붕 같은 거 계산하고 재단하는 거 시공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봤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배움을 받았던 때여가지고 또 그 현장에서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딱 1월 1일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에도 많이 남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항상 재밌고 보람이 있어요. 뭔가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 내 팀원들이랑 결국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예술품 중에서 가장 큰 게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저는 맨날 짜릿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걸까? 좀 재밌는 걸까? 내가 안 해본 거일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번 현장에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도 벌써 너무 보람차고 재밌어요. 그래서 딱 우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 곳에서 살아갈 건축주분이 좋아하실 때는 통달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우주 최고의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건설 현장에 내가 집 지으러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지구에 작품을 창조하러 출근하는 걸로 출동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고 일을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재단을 하는 것도 재밌고 보조를 하는 것도 재밌고 내가 어떤 걸 시공하는 것도 재밌고 재밌는 걸 떠나서 그냥 좀 벅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말 그대로 사람한테 도움이 있고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말 그대로 건축뿐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어요. 빌더는 이제 공간을 짓기까지 필요한 전 과정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시공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설비, 시공, 마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컨트롤하는 사람을 빌더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나아가서 마스터 빌더라고도 부르거든요. 집이든 공간이든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을 마스터 빌더라고 또 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한데 저는 무엇보다 좀 전체를 보는 눈이 진짜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똑같이 공간을 만드는데 하나의 작품이지만 그 작품이 엄청 크잖아요. 저희가 한눈으로 다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일의 순서라던가 다음 공정이라던가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미리 계산하고 이걸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되게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체를 보고 뭔가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시야를 많이 키워야 되는구나.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빌더라면 공간을 만드는 분들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뭐 손재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전체를 볼 줄 알고 이걸 또 관리할 줄 아는 능력, 뭔가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건축을 하기에는 더 깊고 솔직한 건축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실무를 이제 같이 병행하기 시작한 건데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설계나 사무실 작업들 있잖아요. 그것만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들은 그냥 육체적 노동, 제가 흔히 말해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지 그게 건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원하는 건축은 정말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솔직한 건축인데 이론만 가지고는 다가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실무를 배우기로 시작한 거였고 그만큼 전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 보고 쟤는 돈 벌려고 쇼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쟤 할 줄 아는 게 있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아가씨 뭐 이건 할 줄 알겠어? 뭐 이건 들 수 있어? 이러면서 아유 아가씨 안 무거워?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돈도 받아가면서 놀면서 일하네 이런 얘기도 있고 진짜 나열하자면 밤을 새야 하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심인데 왜 자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들었었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른들이었으니까 그때 충격도 많이 받았었고 그거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도 많이 생겼었죠. 저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가장 저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엄마가 해줬던 말이거든요. 오해나 편견을 많이 받아보라고. 그리고 실수랑 실패를 많이 겪어보라고. 그것도 경험이라고 해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나는 게 그때는 도대체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왜 실패해야 되고 왜 실수해야 되고 왜 오해와 편견을 받아야 되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를 진짜 단단하게 해줬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런 실패의 순간이나 실수를 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좌절을 할 때나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걔네들이 뭔가 제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이번에도 너 잘해볼 수 있겠어? 내가 왔는데 잘해볼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들어와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되게 힘들어요. 네.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저는 내 발로 기어서라도 어쨌든 그 이제 산을 넘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다. 그런 좌절이나 실패가. 혼나서 그런다기보다 나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도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3시니까 5시까지 오늘 투피 칠 거야. 지금의 나에서 좀 더 성장하고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둘씩. 빌더로서 제가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우선 제 어벤져스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어벤져스 팀들이랑 같이 전 세계 빈민국이라던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 빌더로서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실물을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겠다 다짐한 이유도 내가 직접 지어줘야 되니까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를 가장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기도 해요. 우선 저는 검정고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하루하루가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는 딱 오늘밖에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똑같이 마지막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 스터디언 촬영을 무사히 마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내일은 이제 또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제 최선이고 그때 할 수 있는 저의 최선을 똑같이 그냥 할 것 같아요.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 이유가 제가 가장 힘들 때 포기할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저한테 다시 말해주는 게 그래도 너는 꿈이 있으니까 너 목표가 있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제 꿈이 아무래도 저를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보니까 그 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후회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새더라도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최선이라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책 I Am은 정말 저의 성장 일기고 기록물이거든요. 제가 꿈을 만나서 저의 꿈을 위해서 움직이기까지의 그 전 과정들을 다 썼기 때문에 성장 일기가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담에 나눈 책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고 뭔가 처음과 끝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저의 모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분이라면 다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호주를 가서 1년
동안은 거의 영어를 못했어요, 아예.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도 당하고 남자애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막 배척도 당하고 화장실에서 밥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책에서 배우는 문법이나 막 I am a girl, I'm fine, thank you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원어민들이 쓰는 슬랭이나 사투리나 뭔가 그런 비속어라고 할지언정 살아있는 영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영어 그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 가다가 좀 언성이 높다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 막 달려가서 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싸울까? 이러면서 저 욕은 무슨 욕이지? 신선한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이 쓰는 영어도 보고 또 막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놀 때 막 쓰는 그런 슬랭 같은 영어도 막 보고 이렇게 막 주워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던 것도 실제 주인공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일상 영어다 보니까 좀 많이 참고를 했었고 플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진짜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실생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 영어를 내가 진짜 이렇게 생존 영어를 배워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제가 같은 반 흑인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같은 반 남자친구들이 종이를 구겨가지고 제 머리를 이렇게 맞추는 놀이를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항상 나 괜찮아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왜냐면 할 줄 아는 말이 없으니까 웃어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러움이 터져가지고 걔 멱살 잡고 내가 하지 말랬지라고 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때는 내가 정말 다 말할 수 있도록 뭔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더 이렇게 성장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강해져야겠다. 그때 제가 생존하려고 그때를 계기로 영어를 배우게 됐고 실제로도 영어가 엄청 늘었었어요. 그때가 제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15살 때 제가 호주로 처음 왔었고 그때 한참 영어 못하고 이제 학교에서 적응 못할 때였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몰타라는 곳에서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게 이탈리아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방학이기도 했고 뭔가 내가 지금 학교에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보단 낫겠지. 여기가 지옥 같았거든요. 그때는 학교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보단 낫겠지. 내가 차라리 부모님이 있는 몰타에 가서 같이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자. 그때 부모님이 먼저 제가 힘든 걸 알고 몰타에 오지 않겠냐. 그 대신 직접 비행기표 끊어서 직접 벌어서 너 혼자 와라. 이게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미션을 수락하면서 그 퀘스트를 수락하면서까지 저는 이제 모험을 떠난 거였죠. 그때는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야 하고 뭘 타야 되는지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날 믿고 가야 되고 근데 그게 되게 한 번 하고 나니까 그것도 똑같이 별게 아닌 거예요. 뭔가 그냥 이렇게 나 믿고 가면 되지 이걸 또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를 믿으면서 간다는 기분은 그때 조금 경험한 것 같았어요. 그 전에는 저를 되게 못 믿고 많이 이렇게 의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나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배낭여행 그래도 유럽 여행이잖아요. 이탈리아니까 막 로마에서 막 바게트를 먹고 크로와상을 씌우면서 저 티파니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현지 배낭여행이었어요. 그냥 정말 배낭 앞뒤로 메고
공항에서 노숙하면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조금씩 먹으면 먹을 거 아끼고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만큼 진짜 이탈리아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좋은 호텔에만 있고 싶어 하고 좋은 관광 코스만 가려고 했으면 진짜 이탈리아를 못 봤을 거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들을 아마도 못 깼을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퇴를 고민하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제가 건축을 되게 관심 있어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싶어서 건축학과를 준비를 했었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나 성적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우디 아시나요? 건축가 가우디?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가를 진짜 존경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우디는 자기가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지 또 왜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건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되게 뚜렷했었는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 거지?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좀 자괴감이랑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직접 부딪히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구나. 직접 사회에서 뛰어들어서 내 신념,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사회에서 너가 원하는 거 그럼 네가 직접 찾아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 학교에서 제가 11년을 있었잖아요. 11년이면 제가 사회에서 이제 살아갈 기본 약속들을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로 나가자라고 그때 결심을 그렇게 했어요. 학창 시절에 한창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다닐 때 멋진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참고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럴 때마다 어느 날은 금메달 따는 올림픽 챔피언 운동선수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운동 좋아하고 할만할 것 같아서 운동선수를 꿈꿨던 적이 있어요. 또 언제는 변호사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도 멋지고 사람을 돕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동경해서 무작정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두 다 나를 알고 분석해 가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고른 게 아니라 남을 보면서 꽤 할만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한 거였던 거예요. 만약 그것들을 선택했다면 나는 가볍게 선택한 만큼이나 가볍고 빠르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댔겠죠. 직업이나 꿈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하고 맞는 선택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딱 현장 갔을 때 이 소리만 아빠한테 아빠 와 대박 이 소리만 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때 제가 첫날이 이제 터파기 공사라고 콘크리트를 우리가 치기 전에 땅을 파는 작업이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때 이제 굴삭기가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장비를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중심 한가운데에 있구나. 이게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부모님이 너 딱 하루만 체험해보고 와. 너 건축 좋아하잖아. 직접 보고 판단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뭐 나쁠 거 없겠다. 이거였는데 그때 빠져버린 거죠. 한번 찍어주세요.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다시 돌아갈래? 해도 절대 안 돌아갈래라고 선택할 시기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도 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학교를 자퇴하고 사회에 첫 발걸음을 이제 띄었는데 그 현장에서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꿈을 진짜 찾아가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시절이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편견, 뭔가 이런 압박 같은 것도 힘들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나 실망감 이런 것도 힘들었고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만큼 가 있는데 나는 결국 제자리 걸음 아닐까? 나는 내 꿈을 찾겠다고 자퇴까지 했는데 결국 내가 틀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았다면? 제가 처음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아니 왜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유학까지 하지 않았냐 외국에서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그럼 그게 불효다 이런 소리도 진짜 많이 들었고 너 어떻게 살려 그러냐 이런 소리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당당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나만의 이야기를 쓸 거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틀렸던 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진짜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엄청 많았거든요. 어떻게 딸한테 노가다를 시키냐. 부모가 잘못됐다. 결국 그래봤자 노가다 인생이다. 그래봤자 공사판이지. 제가 뭔 건축을 해.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가 그때는 그게 진짜 같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인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두 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 이거는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거든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가 빨간색인지 핑크색인지 노란색인지 어떤 색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검정색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너의 색을 표현하고 그려내면 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뭔가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내가 막 핑크색이어야 될 것 같고 황금색이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검은색이면 어떡하지? 진짜 막 너무 평범한 무채색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검은색이라고 해도 검은색으로만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특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그런 뭔가 마법 같은 주문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자퇴하고 이렇게 실무를 시작한 거에 있어서 후회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이걸 좀만 더 빨리 알았다면 더 많이 경험해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으면 했지 후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나가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깨지고 최선을 다해서 혼나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오늘 그게 나의 목표이자 꿈이야. 그래서 나는 조금 차근차근 천천히 기술보다도 기본을 익히면서 오늘 배워나가려고 해. 미래의 전진이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헛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